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인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함으로써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잠언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참 맞는 말씀이죠, 그죠? 예, 서로 소통, 이제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또 편안하게 될 때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은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통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죠. 그래서 소통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정신과 또 부활의 능력, 주님 주신 힘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이제 가정이라든지 국가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아름다운 소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은 그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근본적인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을 아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 참 귀한 말이죠. 저도 참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때에 맞는 합당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다 많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고,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같이 이제 잘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보면 5장입니다. 의사소통과 갈등이라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생애 마지막의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는 말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전날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니까 이제 사람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돌아가실 것 같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막에 뭐 미안하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족과 이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접지만은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 내일이면 우리가 헤어질 사람처럼 간절한 이 말들, 꼭 해야 되는 말들, 용서한다는 말, 또 용서받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또 많이 보고 싶다는 말을 갖다가 애정을 눈빛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는데 차일피일 미룹니다.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길어져 갖고 한 1년이 2년 되고 3년 되고, 그래 한평생 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또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가득 갖고 있다가 막 죽을 때 미안하다 하고 죽어버리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고 또 관계에 대해서 힘쓴다면 그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한평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당장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 또 관계 회복의 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눈을 마주치고 다정한 사랑의 사인을 보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또 눈빛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이제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어려웠다. 그렇지만은 그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을 해서 내가 그 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또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예. 근데 많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고 제3자에게서 이렇게 많이 듣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많이 또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은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주가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히 끝이 없는 것은 소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흑인이시던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었어요. 소망이라는 거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또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된 소망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또 가까운 교인들에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었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우리 몸의 피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예.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병도 생기게 되고, 그죠?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피가 잘 돌게 되고 피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도 낫게 되고 또 컨디션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소통이라는 거 이거 우리 이제 가족들 부부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참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될 겁니다. 조금 밑에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유산을 큰 집을 이제 유산을 받았는데 방이 참 많더라. 그래서 각자 이제 좋아하는 방들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을 꾸미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서로에게 만날 시간이 없었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통이 되었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더라. 차라리 물리적인 방이 아니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방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죠. 예, 그게 참 맞는 말이 같기도 해요. 예, 예. 일단 돈이 많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 사소한 일로 잘 안 싸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으면은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돼요. 예, 그래서 뭘 하나 먹고 하나 사고 이런 데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이제 부딪힐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이제 아주 많은 거 말고 어느 정도 중상층 정도 되면 먹고 마시는 일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소한 일로 부딪힐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돈이 많게 되고 또 배우자 없이 돈으로 다 해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굳이 이야기해야 되고 의논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마음이
안 맞았으면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연예인들 보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거 이거 어느 정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다 있죠.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참 물질로 이 하나 되게 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물질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방을 나의 마음의 방에 당신의 마음의 방을 이렇게 하나로 합해서 한 마음이 되는 그렇게 할 때 이제 참된 행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는 것이 소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말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 있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다라고 할 때 말의 내용이 참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것 같는데 의외로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나 억양 이게 38%죠. 이게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고 다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목소리 톤에 따라서 뭐 그래 잘났다 이게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참 잘났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 의미고, 그래서 이제 억양에 따라서 이제 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다가오는 게 다르집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손을 움직인다든지 또 뭐 이렇게 그, 그, 그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비언어적인 요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들 만나도 말은 잘 안 통하지만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행동하는 걸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는 알 수가 있죠. 또 나한테 욕을 하는지 칭찬을 하는지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참 크다라는 겁니다. 말의 내용보다 언어의 톤이라든지 비언어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간단합니다. 뭐 목소리 톤이라든지 비언어적인 요소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죠?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고 그다음에 목소리 톤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은 우리가 뭐 몸의 행동학을 안 배우더라도 쉽게 이것을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자문의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참 좋은 게 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주도하게 하시면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면 어느 목소리 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언어적인 요소들이 이제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먼저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할 때 주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난다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능히 이렇게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족 문제를 다루는데 가족에게도 굳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족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뭐 허심탄회하게 막 다 편한 대로 이야기해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은 시원한데 서로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픈 추억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서로에게 상처가 안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족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렇게 많이 쌓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되지만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매너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인데 매너가 필요하나? 하지만은 가족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대우를 해줘야 서로 삶이 이제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근데 가족이라고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막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뿐이 가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나는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의사소통의 3요소 중 잘하는 면과 문제가 되는 면이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부터 생각한다면 저는 말의 전달 내용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한 주제를 갖고 보통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와갖고 그렇지만은 뭐 말 많이 한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가만 보니까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 책을 제가 한 3-4번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또 다 잊어먹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우리 인간관계 또 가족관계를 이렇게 점검해 봄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지속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 귀하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당신의 짝은 메시지 3요소 중에서 특별히 어떤 점을 잘하고 어떤 점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 잘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사모님 만나면 다 잘하더라고 칭찬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굳이 집안에 분란이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뭐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집 사람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혜도 충만하시고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도 우리가 다 소통을 잘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뭐 기도하라 하면 내 이야기만 쫙 하고 나서 딱 끊고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애를 안 쓰고 일방적인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마음이 통하더라 그런 기도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많이 부족한데 부부 일반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다 부족하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 답을 통해서 이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것을 한번 채워봅시다. 이제 그런 어드로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풀면서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당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둘 다 부족한 사람이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부족한 것을 이제 좀 더 보강하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뭐 나중에 이게 시간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번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토요일이다. 배우자가 무언가를 쇼핑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오직 쉬고 싶은 뿐이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답안 2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척한다. 죽은 척하고 소파에서 누워갖고 계속 아픈 척, 자는 척 계속 있다. 소통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안 좋은 답안지 뭐겠습니까? 버럭 하려낸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내가 회사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당신은 집에 매일 같이 있으면서 그 시장 쇼핑하지 왜 지금 피곤한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경우, 예, 요 경우가 이제 안 좋은 얘기겠죠. 근데 의외로 많이 합니다. 의외로 의외로 이제 죽은 척하고 자고 있고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정답은 뭘까? 정답이라고도 해답이겠죠. 좋은 답안이 뭘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거 즉각 이야기해버리면 화를 낸다든지, 그냥 나 피곤하니까 안 들을래 이렇게 회피하면은 나쁜 소통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좋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째, 이제 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내 입장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육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뭐겠습니까? 당신의 의도, 나와 같이 이렇게 쇼핑을 하고 싶은 의도 참 좋다. 내가 수용할 수 있다. 알겠다. 당신의 말을 이해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오전에는 내가 좀 이게 쉬고 점심 먹고 나가서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나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피곤해. 짜증내고 나는 피곤했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당신은 뭐 어쩌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싸움이 나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서로 이제 요구사항이 있고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당한 거예요. 같이 쇼핑하자는 거,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자는 거. 또 집에서 좀 쉬고자 하는 것도 좋은, 자기 그 욕구가 정당한 욕구죠. 피곤하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피곤한데 억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인상 쓰고 다닐 거고, 나중에는 이제 피곤함이 누적이 되고 이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올 때는 이제 싸우고 들어오겠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도 이야기하고, 당신의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을 조금 이야기하고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제3의 방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말을 할 때는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말의 내용도 있고 비언어적인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억양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달할 때 이런 것 한번 생각해보고 전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수준에는 5단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에 박힌 습관적인 대화가 있죠. 그리고 사실 보고의 수준,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수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 1단계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말할 수 있는 깊은 수준의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전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제 먼저 생각해 보면은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감정이 사라져버린 냉담함이죠. 그리고 낮은 자존감들이 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죠. 두려워한 마음이 있다. 우리가 무서운 사람한테 이야기하려면 참 이야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직 깡패들하고 이야기할 일은 별로 없겠죠. 그죠? 굳이 뭐 찾아가고 소통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 사단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우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고 나의 교인들이고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소통하는 실력이 잘 안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문제지. 요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가족이라도 무서운 관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이라든지 또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은 참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 성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관계 이것도 약간 교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소통에 많은 장애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된다면은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소통에 많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극복을 해야 되겠죠. 또 혹 그런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부드러운 관계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사라져버린 냉담함 이것도 참 안타까운 관계인데 서로 영제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너무 잘 안 맞아갖고 그죠?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뭡니까? 이미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예, 사랑하는 관계고 좋아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소통이 잘 안 되고 오해가 생기고 예, 실망함과 이런 것들로 냉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그 피가 잘 돌면은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계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냉담한 이웃과 이렇게 나쁜 사람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낮은 자존감이 이게 큰 소통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 보니까 그거 보니까 그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이제 여자 식당 주인을 갖다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의외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전기 기계를 고치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면은 이제 그 여자 주인이 밥 먹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 반찬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한테 참 배려를 하는구나,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걸 곡해를 시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주가 뭔데 나를 동정을 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타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실은 큰 문제를 일으키죠. 예.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이라든지 또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되면 낮은 자존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옛날에 어쨌든 간에 이제는 당신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또 천하 만물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자존감 이건 십자가를 주고 있죠.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만도 사실은 낮은 자존감의 한 모습인데 교만과 낮은 자존감 이것도 다 죽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도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민주사회도 지위라는 게 있죠. 사회계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도 이제 종이라는 게 있었죠. 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건 다 죽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이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자유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라는 가정에 있어서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고 그런 식으로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는 게 생각하는 것도 그 반대 요소인데
그것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이제 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제 각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고맙게도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성령께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그 교만한 문제를 내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온갖 탓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런 것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받는 거,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근본적으로 이게 사람을 마음을 갖다가 지킬 수 있고 원동력이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 바로 잡히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한 것처럼 하게 되면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매일 말씀 한 절씩 이렇게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한번 같이 이제 부부끼리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같이 보고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생각도 그때 좀 다시 또 교정이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게 되면 뭐 사이의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 좋은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밖에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안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은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점은 주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찾아와셔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야만이 우리 안에서 주께서 왕노릇 하시게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는 믿으나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왕으로 이렇게 와 계시면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5가지 수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틀에 박힌 습관적인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는 잘 키우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옷이 참 좋으시네요. 이 필요합니다. 이라는 것. 습관적인 이렇게 습관적인 대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누군가가 만났을 때 문이 있다면, 마음의 문이 있으면 노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가볍게 인사하는 거.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예 뭐 인사도 안 한 사람이 있죠. 반갑게 인사하는데 뭐 모른 척하고 가고 뭐 자주 만나는데 무슨 인사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서로의 안부를 물음으로써 이제 노크를 하는 거지. 그게 뭐 대화가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대화하는 그게 시작이죠. 노크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 부부끼리 무슨 그렇게 인사를 자주 하느냐?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면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유 참 반갑다고 또 사랑한다고도 이야기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헤어졌다고 다시 만나더라도 뚱하게 있는 것보다 반갑게 잘 있었냐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안부를 물음으로써 대화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대화할 게 없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사소하다고 해서 뭐 얼굴 보니까 뭐 잘했겠네 그렇게 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야기 못하고 갑자기 뭐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에 당신을 초대하겠다, 내가
당신의 마음의 문에 들어가도 되겠느냐라는 사인으로서 이렇게 가벼운 인사들을 하는 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저는 이제 집사람을 자주 만나는 편이죠. 그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만날 때마다 저는 반갑게 인사해주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은 거 뭐가 참 좋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예,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지. 예, 아유 뭐 다 아는 사이에 무슨 또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그 교인들 중에서도 같이 만났을 때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그 가벼운 관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 옛날에 아파트 살 때 엘리베이터 타면은 꼬마들 만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 만나면 꼭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우리 동에서 제일 예쁘다고. 예, 네가 이 아파트에서 제일 예쁜 아이야 하면은 그 아이가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걸어가게 되면 저 100m 앞에서 뛰어옵니다. 그래 인사를 하고 가죠. 예, 그럼 뭐 입에 발린 말이지만은 예, 칭찬을 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칭찬 듣고 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칭찬해 주는데 기분 나빠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사실 보고하는 수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이야기 없으면 날씨 이야기하죠. 저도 이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인사하고 그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제 뭐 객관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남을 험담한다든지 애꿎은 사람들을 이렇게 쑤시는 이야기들, 정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마음의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이런 험담을 하게 된다든지 남의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야기 시작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뭐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 마음이 허해지죠. 예. 여러분이 혹시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막 험담을 하고 왔다. 그때 당시는 참 재밌고 속이 후련한데 집에 들어올 때 되면 마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좋은 이야기, 예, 은혜로운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주제들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든 뭐 누구를 만나든지 일단은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 보면 알잖아요. 뉴스를 들어보면 항상 안 좋은 이야기가 한 90% 나옵니다. 미담은 한 개 잠시 이야기하고 끝나지요. 그런 이야기가 부부 간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 서로에게 험담하는 이야기 되는 그런 사람밖에 더 관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카페에 앉아갖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온갖 흉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참 옳잖아요. 예, 정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식사하기 전에 말씀도 하나 읽어보고, 예, 그 다음에 좋은 글귀 한 문장을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뭐 부부라도 오랜 시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그 한 10분, 20분간에 그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소재, 하두라고 하지요. 그 하두를 그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험담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뭐 물론 사실을 이야기하지만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마음이 후련하지 않느냐, 뭐 가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가족끼리 가식 없이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가 됩니다. 예. 상처가 많이 남는 그런 관계가 돼요. 시원하지만은 상처는 많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상처 때문에 시원한 것이 아니라 따끔거리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은 그런 관계 되죠. 그래서 부부라도 또 가족이라도 정중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처를 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속은 후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따뜻한 이미지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서로 존댓말을 합니다. 부부께 반말 안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말을 할 때 존중을 해주면은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가 돼요. 또 살다 보면 안 좋은 관계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험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험해지면 나빠질 수도 더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좋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을 가족들부터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3단계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그때부터 이제 그 대화의 시작, 근본적인 이제 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또 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생각을 쉽게 이야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 생각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는 내 생각, 당신 왜 당신 생각을 이야기 안 해?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듣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이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일단 물어보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의 생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또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과 생각과 감정을 듣고자 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야기하는데 뭐 딴 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다정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당신의 말을 제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 이게 소통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뒤에 보면 듣는 것이 우선이죠. 들으려고 할 때 그 사람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이제 2번 단계 이제 감정이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말과 그다음에 감정을 표현하게 될 때 속이 그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이 참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부부간에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마음이 후련하다 그런 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도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족 관계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전달이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음식에 이제 비유하면 그래요. 매운 고추가 있잖아요. 매운 고추가 탁 입에 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깜짝 놀라죠. 그다음에 입안에 불이 나는 것 같고 당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매운 고추도 음식을 잘 김치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맛있는 뭡니까? 스파게티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고추를 얹으면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난다는 이 감정, 이거 참 위험한 감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앞에 단계, 그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은 이게 음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이 화가 난다는 이 감정, 분노의 감정도 잘
상대방이 삼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큰 탈이 안 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유라든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그, 우유를 갖다가 그냥 먹고 그 다음에 매운 고추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매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라는 거, 분노, 짜증스러운 거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당스러워요. 그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요리를 좀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내가 화가 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뭐 거기에 뭐 잘 됩니까?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어려운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깊이 있는 대화가 되는 이제 비밀이 없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 하나가 될 것 같고 정말 이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정말 한 팀이야.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런 경험들을 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하시면 참 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몇 시간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또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투명하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정말 다시 회복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잘 안 하게 되죠. 예. 그런 게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참 하기 힘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면은 사람에게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투명함, 건강함을 이제 유지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뭐 내 생각은 내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즉 은혜를 받아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알게 될 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5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 지금 현재 의사소통하는 수준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깝깝함, 답답함이 왜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1단계로 업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평상시에 4번에 보면 어떤 수준의 대화를 즐기십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삶의 한 요소고 이거 뭐 갈등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되고 또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갈등 때문에 더욱더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 싸운 친구하고 더 친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싸운다는 것은 이제 갈등의 이제 최종적인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그 싸움이라는 것이 이제 잘 해결되었을 때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는 절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더욱더 미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 그거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성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더욱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 해소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저 집은 갈등이 없을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게 갈등이라는 요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 큰 것은
또 다 문제가 됩니다. 작은 갈등도 크게 문제가 되고요. 또 큰 문제도 갈등을 잘 해소가 되면 작은 문제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갈등은 성장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 방법에 보면은 첫 번째 포기하는 방법이 있죠. 예. 우리가 또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회피하는 경우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 좀 갑시다 하면 죽은 척하고 이제 누워 있는 거 회피죠. 도망가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말싸움하기 싫고 내가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일에 우리가 잘 관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죠. 가족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퇴, 포기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없겠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또 포기해야 될 경우도 있죠. 너무 감정이 이렇게 업될 때, 분노가 막 이렇게 쌓이고 있을 때, 대화 끝까지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의외의 결과, 또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제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너무 이렇게 업될 때 서로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좀 한 30분 쉬었다가 이야기하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업이 될 때에는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고자 하는 방법,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하고 여러분이 뭐 일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내가 거래를 성사를 시켜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방법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가족은 내가 승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없죠.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나의 부부는 승리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뭐 경쟁과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리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승리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시험을 치더라도 뭐 몇 등 했느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은 그런 관계가 아니죠. 가족은 누구보다 나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쟁터가 아니라 합행케 하는 것이 가정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말로서 생각으로서 이기려고 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에 아는 청년이 결혼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중국 가면 또 결혼 이야기는 꼭 합니다. 공부할 때 한 번씩. 그래. 첫날 부부가 첫날 결혼하고 첫날 만났을 때 발등을 이렇게 먼저 밟는 사람이 집안에 이제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을 이제 서로 밟으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족은 주도권을 잡는 관계가 아니라 승리의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섬김의 게임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회에서 뭐랑 이게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이기려고 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양보하면 되느냐? 양보도 아니죠. 양보를 하게 되면 일단은 관계는 원만해졌지만은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만약에 어떤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이제 원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야구 싸우기 싫으니까 막 적당한 걸 하자.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좋은 목표가 있는데 포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되면 예, 처음에는 화평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실망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좋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양보하는 거, 예,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타협, 타협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사이에서는 노사관계, 뭐 그런 거에는 타협 같은 거 해야 되겠죠. 예,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있지, 그 관계가 이렇게 딱 대립되어 있을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서로 이익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 운명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단계까지는 잘 안 가고 우리가 그 생각 안 하게 되면 포기해버리다든지 말이 안 통한다, 귀찮다, 양보한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포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끝까지 이김으로써 또 더 문제를 키우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적당하게 타협함으로써 서로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서로 불편한 관계로 계속 지속되는 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가정에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정은 예, 우리가 하나인 공동체지 서로 다른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익이라는 것이 서로 충돌되는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과 기쁨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화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이야기하라 라는 것이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를 잘하는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당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거기에 소화를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소통하라, 대화하라라고 하면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런 개념이 있죠.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대화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가 갔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면 나는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거 들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소통을 위해서는 이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적당한 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때. 그러면 적당한 때가 언제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소통을 잘 하십시오 하면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분위기 있는 카페에 이제 예약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비밀리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뭐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좋은 방법입니다. 뭐 프로포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 이야기하지 않고 사전 준비를 안 해주면 불안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배우자가 내 남친이 여친이 뭔가를 조금 예,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말할 게 있는데 말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불안하거든요. 그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이 만약 심각하다면 이게 안 좋은 일이 크고 그러면 안 좋은 모든 것을 다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별거 아니게 되면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사는 게 더 화가는 실망스럽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당한 때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전에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사인과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뭐 특별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풍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한 번에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되죠? 뻥 하고 터지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때라는 것은 그 풍선에다가 반창고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소소한 일이 있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반창고를 하나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늘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안 터집니다. 예, 바람만 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있을 때 미리 사전에 문자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이사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언제 합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내 생각은 뭐 이래 좀 이렇다라고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은 예, 그다음에 나중에 만났을 때 이제 적당한 때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수월하게 되는데 꼭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뭐 갑자기 이야기하게 되면은 마치 큰 풍선에다가 예, 판으로 탁 던지는 것 같죠. 그러면 소리만 여론하게 되고 예, 정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 미리 사전 주제라든지 내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좋은 때에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계속 장소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사전 반창고를 하나 붙여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문제를 명확하게. 근데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문제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잘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할 때 뭐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로 뭐 어떤 사람이다 게으르다 뭐 이렇게 추상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딱 덮어 씌워버리면은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당신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갈등에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구별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싫고 너의 생각이 싫은 게 아니라 어떤 문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지. 예, 이거 갖다가 문제와 사람과 이렇게 동일시켜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라는 것처럼 우리 갈등도 문제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좀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들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와 사람을 갖다가 엮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문제는 뭐 다른 날아가 버리고 사람이 마음이 상해갖고 더 이상 이야기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갈등은 종종 한쪽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물론 이제 일방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 일방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이제 배짱이 아내와 그 부지런한 그런 남편 이야기 나오던데 아내가 거의 뭐 사회생활 안 해요. 집에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데 꼼짝은 안 해요. 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꼼짝을 안 해요. 조금 닦아라 뭐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하면서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아내가 사람이어서 좀 성장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어린 아이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장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절대적인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 이런 것을 계속 강요를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남편하고 부모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남편이 계속 그걸 수용하다가 이제 몇 년 살다가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거죠. 예. 근데 그 단계까지 오게 하는 것도 이제 그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이 아내의 상처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을 대체하는 남편에게서도 문제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요구했을 때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당신이 하겠다 하면서 역할 분담을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계속 수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일방적인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가정 속에서 대처하는 가정 속에서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러시고 또 대화를 여섯 번째 보면 서로의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감정과 관심 그리고 제안들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말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안 그러면 이제 그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녹음은 안 하고 우리 이야기하는 시간을 내보도록 할까요?